오늘 수업 나갈 건데 일단은 필기는 여러분들 뭐 개인 노트나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고, 내가 필기 시간 어느 정도는 드려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볼 때는 강의 들으면서 필기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내가 이때 뭐 필기하세요 하면 그때 필기하시면 돼. 알겠죠? 근데 내가 시간을 또 많이 줄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여러분 학교 수업할 때도 필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위권이나 중위권이나 필기만 존나 열심히 하거든. 필기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대부분 중하위권이에요. 그럼 걔네들한테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야 노트 좀 빌려줘 하면 다 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내가 다 지금 여기 카카오톡입니다. 핸드폰으로 고화질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가시면 여러분들이 내 거 오늘 영상을 현장 강의 그대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조금 시간 부족해서 아쉬웠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잠깐 이실정지 누르면은 어차피 화면 다 잘 보이거든요. 깨끗하게. 그래서 거기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내가 필기 시간을 주긴 주는데 넉넉하진 않더라도 괜찮아요. 알겠죠? 내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그래야지 강의가 무지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안녕 선생님. 헬로. 노트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함수를 배울 건데, 자, 다음과 같은 목차로 여러분들한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배울 내용이, 내가 6번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6번까지 진행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5번까지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을 지우고, 내가 뭘 할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배우는 방정식과 함수와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을 한번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의 재료부터 가볼 건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2번부터 시작하면은 외우고 싶은 친구들이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암기 없이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각부터 한번 봐볼게요. 뚜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가 이렇게 다양해요. 함수가 다양한데, 자, 지금 내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 모르시면 당연히 고2, 고3 때 쭈루룩 망한다라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현재 개정이 됐던 공통수학, 이제 우리 중딩들 있죠. 중딩들 기준으로 공통수학 2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미 현역 고1 친구들은 얘는 고등 하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될 건데, 요걸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생각의 재료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가 뭐냐? 안녕, 차원, 다이멘션이 뭐냐? 노트 있어요? 오케이. 다이멘션이 뭐냐? 그리고 집합이 무엇이냐? 일단 먼저 이해해야지 얘네들을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생각의 재료부터 한번 먼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의 체계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유나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유나 수의 체계가 어떻게 돼요? 무슨 수가 있어요? 네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큰 수의 체계가 뭐예요? 우리? 유나한테 배우는 거는? 실수예요, 실수. 자, 실수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real number라고 하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실수가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나눠져요. 자, 뭐로 나눠지냐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물과 기름처럼. 얘네들은 섞이질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들 알고 있는 유리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안에 무리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정수, 인티저, 영어로 인티저라고 합니다. 정수가 있고 그 안에 자연수가 있어요.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큰 수의 체계를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수는 특징이 영어로 우리가 얘를 real number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우리는 real number,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실제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는 크기가 얼마다, 부호가 얼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요, 수직선 위에 표기가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야. 왜? 눈에 보이니까.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는 게 있는데, 이미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모르는 친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배우는 게 허수라고 imaginary number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와는 또 반대되는,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가 물과 기름처럼 실수와 허수도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나뉘게 되는 수를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이 두 수를 합친 것을 우리는 가장 큰 복소수라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고
요것만 알고 계셔도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수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얘가 수직선 위에 표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수의 체계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실수가 뭐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가 가능한 걸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진짜 표기가 가능한지 한번 느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미안. 자, 잘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수직선이 있어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수직선은요, 가장 가운데가 0이에요. 항상. 됐니, 얘들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르지, 유나야? 두 글자. 양수라고 그래. 맞아요. 포지티브, 양수라고 불러요. 반대쪽은 우리가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얘를 음수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0은 유일하게 실수 중에서 부호를 갖지 않는 유일한 특이한 새끼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만 실수는 찍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자연수 찍을 수 있니? 물어보시면 네, 가능해요. 1 여기 있을 거고요. 그거 찍을 수 있죠. 2 여기 찍을 수 있고요. 3 여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찍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찍을 수 있네요. 마이너스 3 찍는 거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자연수와 정수 내가 찍었습니다. 그럼 유리수도 찍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찍을 수 있니 없니? 있어요. 0과 1의 가운데 여기가 2분의 1 뭐 찍을 수 있겠죠, 그죠? 2분의 3 가능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유리수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유리수까지 한번 찍어봤죠? 그럼 무리수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무리수 찍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세훈아, 혹시 루트 2는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1과 2 사이. 맞아, 1과 2 사이에 어떻게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자, 루트 2가요. 여러분들 지금 세훈이 말대로 루트 2는요. 1과 2 사이입니다. 왜냐면요. 1은요, 우리가 루트 1이라 쓸 수 있고, 그죠? 2는요, 루트 4라고 쓸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있다는 거 아니까 루트 2가 잘은 모르겠는데 1과 2 사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대충이고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현우야, 루트 2 정확하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얘기할 수 있나? 이거 좀 어려운데. 1과 2 사이인데 1과 가깝다? 아, 죽을래요? 뭐 그런 거 말고. 잘 생각해봐.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루트 2를요,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실수는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정리하대요. 따라왔니? 우리 피타고라스는 배웠다라고 가정합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를 쓰시게 되면은 여기가 루트 2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콤파스 초딩 때 써봤죠? 이렇게 딱 찍어놓고 돌리는 감성. 그거 실제 한번 써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콤파스 돌리실 때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루트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럼 콤파스를 만약에 여러분들 과도하게 한 바퀴를 돌렸어. 한 바퀴를 돌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맞니? 그럼 만약에 내가 전진 루트 2가 아니고 빠꾸 루트 2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그러면은 얘는 크기가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니, 얘들아? 아, 무리수 찍을 수 있죠. 됐니? 자, 선생님 하나만 더 연습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루트 5. 자, 이 친구도 찍을 수가 있어요. 형님, 요거는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루트 5는? 감성이? 그래야죠 또.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정사각형이었잖아. 루트 5는 어떻게 되면 될까? 1이랑 높이가 뭐가 되면 될 것 같아? 2. 그렇죠. 높이가 2가 되면 되겠죠. 1과 2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요런 감성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1, 2 그러면 가로선, 대각선 루트 5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요거 그대로 또 원을 돌려주듯이 요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요런 감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스케일 맞춰서 그려보시면 이 루트 5는요 2와 3 사이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루트 2가 1과 2 사이구나, 루트 5가 2와 3 사이구나, 이거 병신같이 외우시면 안 돼요. 다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기를 가지고 콤파스 돌려보시게 되면 크기와 부호가 정확한 게 실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외우지 마, 이런 거. 자, 조금만 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무리수를 한번 찍어봤는데, 그지? 여러분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한 것도 우리가 실수라고 배우거든요?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1이야. 무리수가 루트 2야. 1 플러스 루트 2도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친구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1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더 전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1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전진했다. 어떤 감성이냐면,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1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전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1에서 루트 2만큼 추가적으로 봤죠? 여기도 찍을 수가 있어요. 1 플러스 루트 2다. 이해됐니, 얘들아? 거꾸로 한 바퀴 더 돌리시게 되면, 1에서 루트 2만큼 빠꾸한 것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실수들은 전부 다 찍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 얘들아? 다 찍을 수 있어요. 내가 리얼 넘버는 수직선 위에 표기한 거 실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됐니?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요게 중요해. 자, 잘 들어. 실수가 표기가 가능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X축 있죠? 얘네들이 결국에는 실수들로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X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실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얘를 실수축이라고 해요. 이래? 즉 허수는요 여기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유리수, 무리수까지만 여기서 표현이 가능한 거지 허수들은요 절대 여기 축 위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imaginary number i, 2i 이런 거 있죠? 여기에는 표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더 얘기 더 나눠 볼게요. 자, 찍을 수 있다 라는 거는 크기와 보호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누구냐? 아까 세훈이 얘기대로 루트 2 같은 경우는 1과 2 사이다. 여기 루트 2, 초록색 루트 2가 1과 2 사이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맞습니까? 요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대소판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대소판별은 말 그대로 큰 거와 작은 거를 판별한다, 구분한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부등식이 되는 거야. 왜? 누가 더 크다, 작다. 붕어대가 이렇게 붙이는 거 맞습니까? 부등식 되는 거 맞아요. 즉 부등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실수예요. 무슨 말이니? 크기가 뭐가 더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요. 즉 여러분들이 좀 선행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허수 좀 봤을 텐데 허수에는 부등식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허수 자체는요 절대로 크기와 보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다를 얘기할 수가 애초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등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얘는 실수를 얘기한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녕,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 실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봤죠, 그죠? 그래서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수행책에 머릿속에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축이 모두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들 심지어 1 플러스 루트 2 같은 것도 전부 다 여기 실수축에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됐니? 자,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한번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실수는 모든 걸 표기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축은 다 찍을 수 있으니까 크기와 보호를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언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너 저기 뭐냐 저 뭐냐 물고기 대가리 부등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가 실수해서 다룬다라는 걸 디폴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수에서는 절대 저 물고기 대가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살면서 허수 문제 푸는데 부등식 본 적 없을 거예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어쨌든 뭐 안녕. 자, 유튜브에 어차피 올라가니까 유튜브 올라가니까 필기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잠깐 퍼즈하면서 천천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나가도록 할게요. 규환 혹시 뭐 필기할 거 있어요, 노트? 오케이. 없으시면 앞에 가져가시면 돼요. 왔어, 효재? 왔어. 자, 다음 거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나가시면은, 자, 호롤롤롤러. 자, 실수 이제 배웠고. 자, 이제 우리가 차원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원은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국어에서 얘기하는 이제 일상적인 차원은 여러분이 아는 건 총 3차원이 있어요. 그죠? 1차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야, 너 1차원 같아, 아메바 같아 하는 거는 단순하다는 뜻이죠. 너 존나 단순해. 맞아요. 되게 단순한 거 우리는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은요. 사실 2차원도 단순해. 근데 2차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2개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2차원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3차원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되겠고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얘는 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혹은 2학년 올라가서 내가 조금 도형을 좀 입체적으로 다루는 걸 좀 좋아해. 옛날부터 뭐 큐브를 좀 잘했어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기하 같은 거 배우셔도 되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수능에 실제로 기하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하 단원이 좀 괜찮은 게 여기 고인물이 없어요. 다 뉴비들이야. 다 처음 배운 애들이기 때문에 미적분에 비해서 뉴비가 없어가지고 수능 등급이 좀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점수 나오는 게 맞아 싶은 점수가 나와요. 나는 그러니까 미적분 가면 4딱인데 수능 보면 2등급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꿀일 수는 있지, 그치? 근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듣는 애들이 워낙 적어가지고 수업이 안 깔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수능을 기하로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적분은요 두께가 이렇거든. 책 두께 존나 두꺼워요. 할 게 많아. 책 두께가 이래봐. 이래요. 근데 기하는요 이거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운 양도 적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미적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싹 다 알고 있으면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다 아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하가 그래서 미적이 좀 인기가 많은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다 아니까 이미.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원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차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 더 늘어나면 4차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4차원 하시면 보통 친구들 욕박을 때 쓰는 거죠. 야, 너 4차원이야 하면은 너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거 맞습니까? 자, 4차원은 그럼 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3개에다가 우리가 일상을 아는 가로, 세로, 높이 하면 이제 입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되겠죠. 맞아요? 이 입체 세계, 현실 세계에서 차원 하나 더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4차원이 되면요, 요 입체에다가 여러분 차원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 그게 뭔지 알아요, 혹시? 뭘까요? 정확해요. 시간이에요. 맞아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차원 공간에 여러분들 예쁜 꽃이 있어. 이 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4차원을 만약에 생각하시게 되면은 마치 영상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드는 과정을 약간 뭐 초음속 카메라로 쭉쭉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에 따라 어떤 물체가 변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도 4차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젊고 쌩쌩하죠. 그죠? 나중에는 30대 돼가지고 뭐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겠고, 이제 60대 되면 슬슬 이제 힘이 빠지게 되겠고,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게 되겠죠. 한 줌의 모래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간이 붙게 되면은 결국은 4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됐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차원이 한 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축이 한 개라는 겁니다. 즉 가로 성분만 있거나 혹은 세로 성분만 있거나 아니면 높이 성분만 있거나 이거를 우리는 차원 한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가능해요. 시간도 가능해요.
4차원에서는 입체 플러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축이 따로 있겠죠. 그죠? 뭐가 됐든 축이 한 개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아까 차원은 얘기했죠. 가운데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유리수 무리수 다 찍을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차원이 한 개짜리인 것을 우리는 보통 가로를 우리는 x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차원은 모두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높이도 가능해요? 높이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높이 같은 경우도 세로 같은 경우는 우리를 y축이라 얘기를 하고 y축도 가운데로 우리는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0보다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값,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맞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크기를 갖고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우리는 실수로 이루어진 놈이라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요걸 이렇게 위로 세웠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실수축 두 개가 뭐였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x축, 얘를 y축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우리는 이제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확해요. Who was it? 누구였어요? 잘했어요. 좌표평면. 맞아요. 좌표평면이에요. 왜 평면이냐? 일단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지 면을 이룰 수가 있어서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좌표라는 말이 조금 중요해. 이거 왜 좌표일까? 좌표를 우리가 세 글자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사람? 뷰티풀. 순서쌍이라 불러요. 맞아요. 자, 순서쌍은 순서가 중요한 쌍을 이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표시를 많이 해요. x, y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지? 순서쌍은 순서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2,3이랑 3,2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2,3을 한번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x가 2니까 여기 되는 거 맞아요? 우리 모닥스 친구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조시면은 태원입니다. 여기가 3이에요. 3. 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2,3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걸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것이 2고 요것이 3이라는 거니까 얘가 x가 얘가 y 값이 되면서 결국에는 얘가 내려보는 요 값은요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 찍었으니까. 맞니? 내가 찍을 수 있으면 실수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찍으시게 되면 여기에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숫자가 되는 것, 즉 실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x도 실수고 y도 실수가 되는 거 맞아요? 즉 여기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좌표를 어딜 찍더라도 얘는 무조건 실수 콤마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얘들아? 자, 꼭 알아두세요. 좌표 평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딜 찍더라도 얘는요 실수 콤마 실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도선을 내렸을 때 여기 실수 1과 여기 실수 2는 모두 다 실수축 위에 있기 때문에 실수 콤마 실수인 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기서 축 하나만 추가가 되면 입체가 되겠죠. 됐니?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에 대한 가볍게 차원이 결국에는 축의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축이 두 개가 되면은 평면 서페이스를 이루는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서페이스를 이루었을 때 어떠한 점을 여러분이 텅텅텅 찍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얘가 실수 콤마 실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니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볼래? 야, 그러면 내가 x축, y축에 여러분 알고 있는 함수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 초록색은요. 핑크색은요. 요런 점들이 모인 거 맞아요? 점들이 모인 게 도형과 함수거든요. 그러면 실수들이 졸라 많이 모였죠. 즉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들 있죠? 이건 전부 다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 이렇게.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실수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니 2차 함수니 원의 방정식이니 뭐 나중에 뭐 타원이니 뭐 쌍곡선이니 뭐 3차 4차 함수니 뭐 지수 함수니 전부 다 실수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수가 붙으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함수가 붙으면 실수다. 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눈깔로 보겠다라는 거죠. 눈깔에 보인다라는 거는 보이는 수들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사실상 눈깔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졸린 거 조는 거 내가 두 번 보이면 여러분들 여기 퇴실이에요. 퇴실 알겠죠? 뒤에 보시면은 저기 일어서서 공부하는 데 있거든요. 졸리시면은 뒤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강의 내가 무료로 하는 거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학비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약간 좀 함수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내가 정말 많이 외웠구나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어렵지 않죠? 차원의 개수가 결국엔 축의 개수가 되고 그 축이 전부 다 실수니까 그제? 전부 다 실수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4차원도 우리가 시간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시간도 실수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니들이 지금 타임이 이제 슬랩하고 있죠. 가고 있죠. 현재가 바로 원점이에요. 원점. 여러분들 현재 태어난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19살이야. 19살 지금 현재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뭐가 되겠니? 미래죠. 미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뭐가 되겠니? 과거가 되겠죠. 어제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눈 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시간 슬랩으로 봤을 때는 원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우주가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생성하고 소명하라는 과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엄청난 몇 억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몇 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러면 3차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맛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건 한번 봐봐. 내가 이거 보고 나 이거 좀 재밌어. 혹은 내가 이거 좀 잘할 것 같아 싶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과목으로 기하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자, 설명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2차원에는요, 수많은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선을 그릴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그릴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그림만 존나 그릴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여러분이 원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원은요, 중심이 존나 중요한 거 맞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중심을 예를 들어서, 또로록 했을 때, 대충 여기가 만약에 2,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해돼, 얘들아? 그럼 원은 우리가 2차원이죠. 여러분들 3차원은 우리가 보통 원을 뭐라고 부르죠? 구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축구고. 맞아요. 구예요. 구. 구는 입체도형이죠. 그죠? 구는요. 결국엔 높이 성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2,3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반지름이 형냐들 레디우스가 1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3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9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한번 해볼게요, 형냐들. 자, 그러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2,1은 어디가 될 거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 둘, 2. 2,3이죠. 3이니까 y는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가 보는 2,3이 되는 거 맞아요? 즉 3차원은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셨습니까? XY 평면을 본다라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 놈이 보이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높이 성분까지 있잖아요? 그럼 9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떠있어, 공이. 떠있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잘 봐봐. 요거 요렇게 했을 때 떠있는 요 좌표가 9의 좌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9의 중심. 9의 중심은요. 2와 3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즉 여기는요. 순서쌍이 3개가 나와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냐? 여기가 2고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만약에 공이 붕 떠 있어. 그럼 높이가 떠 있다라는 건 높이가 양수가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만약에 9가 요 XY 평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5를 적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가로 2, 세로 3 높이 5에서 반지름 1인 9가 탁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2학년 때 배우는 기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9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런 거 배우죠. 지원아 눈 떠라. 자, 예를 들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이런 거 배운 친구 있죠? 요게 나중에 기하 가시게 되면 z가 추가가 돼서
그래서 기하가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이제 9의 방정식이 돼버려요. 차원이 하나만 탁 늘려주게 되면 돼요. 직선이 하나가, 만약에 직선이 여러분의 높이까지 생기게 되면요, 얘는 평면이 돼요. 그러면 x랑 y로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얘 직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x, y, z가 모두 1차식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 직선들이 높이까지 가르쳐서 이게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얘가 평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z성분만 탁 붙여주시게 되면 그냥 입체 도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하가 좀 날먹이 좀 돼. 차원 하나만 늘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그대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외우지 않고 공부했던 애들은 기하 같은 경우 진짜 개꿀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재수생도 없어. 거기는 다 현역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기본 스토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시간만 붙이시게 되면 도형이 막 이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됐든 간에 4차원이든 1차원이든 전부 다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서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집합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 고등상이 있고, 고등하가 있거든요. 잘 봐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딩들은요, 교육과정이 개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역 고1들 밑에 후배들은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로 이렇게 개편이 돼 있어요. 자, 실제로 어떻게 개편됐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여기가 뭐냐면요, 다항식이에요. 여기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까지 다 쳤죠, 그죠? 자, 고등학 때는 뭘 배우냐면요,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요. 여기가 오늘 배우는 함수족이에요. 함수 배우고요.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가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재 여러분들 지금 현역 고1들, 고2, 고3들의 교육과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미래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냐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까지는 유지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새끼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 새끼가 고등하로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현역들은 이제 왜 바뀌었을지 이해가 되고,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실 현역들은 요거 언제 봐요? 2학기 때 보지 않아요? 왜냐면 고등상이 양이 고등하보다 거의 2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중간기말 때 학교 천천히 나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끝까지 나가는 게 이제 무리였던 거야. 근데 사실 커리큘럼 상으로는 요렇게 배우는 게 제일 좋거든. 왜냐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 한꺼번에 이해가 되니까. 이게 제일 좋은 커리큘럼인데, 외우는 애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수학 병신같이 외우잖아. 그러니까 수포자가 막 늘어나. 그래가지고 교육부가 원래 이렇게 배우는 게 맞고 모든 나라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수포자가 늘어나서 안 되겠다. 애새끼들이 외우니까 우리 외우기 쉽게끔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걸 뒤쪽으로 옮겼어요. 우리나라 60%가 지금 수포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신이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사고나 특목고 가잖아요. 이렇게 안 가르쳐 원래. 여러분 나중에 뭐 민상원 이런 데 가시면 다 옛날 스타일대로 그냥 원래 정말 배우는 대로 가르쳐요. 교육과정이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거든. 이게 어디 이제 뭐가 오냐면 여기에 경우의 수 있죠. 양이 존나 적거든. 이 새끼 여기다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행렬이 있는데, 행렬이 이제 추가된 게 정말 소단원이에요. 그게 이제 이쪽에 하나 붙게 돼요. 그래서 4개의 단원이 이제 나중에 공통수학 1이 되는 거고, 집합명제, 그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공통수학 2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이 함수랑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내가 지금 해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집합이 근데 여기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통수학 1, 2로 바뀌든 현재 기존의 고등 상하든 요게 집합명제를 먼저 배우고 함수를 나중에 배우는 거는요,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를 이해하려면은 집합과 명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병신같이 외운 애들 배려를 요거까지는 못 해주겠는 거야, 교육부도. 왜냐면 이거는 집합명제를 빼놓고서는 절대 함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아, 집에 가라. 잘 거면. 뭐야? 너 유튜브 이름은 박재래래? 왜 그래? 저기 일어나서 뒤에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너 혼내는 거 아니에요. 졸릴 수도 있지. 근데 2번 반복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의지가 없는 거죠. 저쪽 가서 하세요. 뒤에 의자 있어요. 테이블. 거기서 일어서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집합의 명제를 알아야지 우리 함수를 알 수 있어서 내가 집합을 가볍게만 설명할게요. 자, 집합은 뭐냐면요, 정의가 이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들의 모임, 잘생긴 남자들의 모임. 누구 눈에는 예를 들어서 뭐지, 아이유 이쁘죠? 객관적으로 이쁩니다. 이쁜데 누구는 또 아이유를 그렇게 여자로서 그렇게 예쁘게 안 보일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하는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야. 토익 900점 받으면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토익 만점자 입장에서는 토익 그거 900점 받는 게 이상한 거야. 왜 900점밖에 안 나오지? 나 발로 풀어도 막 950 나오던데? 맞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잠깐만. 예를 들어서 키가 180 초과인 사람들의 모임 하시게 되면 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수 잘 생각해봐. 졸라 명확하지 않아요? 크기와 부호를 가지니까 누구보다 명확하죠. 그래서 실수는요, 정말 명확한 수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게 x랑 y를 숫자를 이어주는 걸 함수라고 하니까 명확한 실수 x와 명확한 실수 y를 가지고 뭔가 규칙을 만든 게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두 집단을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건 집합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x축이 있죠.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그림을 표현합니다. y라는 게 있어요. y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명확한 x들로 모인 실수와 명확한 실수 y들로 모인 것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2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1이 있고, 여기 3이 있다고 쳐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는 우리가 얘를 대응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어떤 함수라는 룰에 적용해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 값이 1이 된다는 거니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랑 y를 우리가 좌표 평면인 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높이도 1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1,1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화살표당 하나의 좌표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높이가 1이구나. 여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0,3이야. x가 0일 때 y가 3이라는 얘기는 이 화살표는 0,3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0,3이니까 이런 감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x가 1일 때 y가 2래. 즉 1,2가 되겠죠? 1,2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즉 내가 그린 이 친구 3개의 x에 대해서 3개의 y 값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대응당 하나의 좌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좌표가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만 반드시 나와 주셔야 돼요. 이해됐니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점들이 모이면은 함수가 되고 도형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x들이 무한하게 많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x 하나당 하나의 점이 나오기 때문에 x의 점들이 무한하게 모여야지 뭔가 도형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x들의 멤버들이 무조건 무한계가 되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y값도 무한계가 돼주게 되거나, 물론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x만큼은 무한계로 반드시 되어줘야지 점들이 무한계가 나오면서 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기억해두세요. 결국에는 내가 얘기한 집합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인데, 자, 특히 함수에서는 이 실수라는 게 정말 명확한 친구예요. 크기와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친구들끼리 모아놓은 거, 명확한 친구들끼리 모아놓은 이 집합 두 놈에 관해서 뭔가 우리가 대응 관계를 만든 것을 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아두실 게, 집합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가 소문자 x, 소문자 y면은 얘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 대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 주머니를 우리는 집합으로는 벤 다이어그램 얘기하는데, 초딩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안에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이 모두 다 실수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안 어렵죠?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집합이 결국에는 어떤 명확한 것들을 담고 있는 주머니고, 함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수들을 담고 있구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각의 재료 시간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죠. 자,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함수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럼 이제 집합도 알았고 실수도 뭔지 알았으니까 함수가 뭔지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죠. 자, 외우면 안 돼요. 자, 함수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라면 집합과 집합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왼쪽 집합을 보통 x라 놓고 오른쪽 집합을 보통 y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차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x에 있는 것들만 모인 것을 우리는 라지 x 집합이라 얘기하고 y에 모인 것들만 모인 것을 우리는 얘를 라지 y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은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점들은 수많은 x들이 모인 거 맞아요? 수많은 x들이 수많은 y 값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좌표들을 만들게 되면은 얘가 바로 함수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함수를 내가 fx라는 이름을 약속하게 되면 요 놈의 대응 관계를 나는 fx라고 이렇게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내가 요 좌표를 마이너스 1,5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여기에는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맞아요? 높이가 5가 되는 게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1,5로 이렇게 좌표로 만들어진다는 게 여기에서 모양이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형님들 여기 좌표가 2,4라고 한다라면 결국엔 얘는요 2와 4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즉 2,4를 반드시 가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수많은 x들 있죠? 수많은 x들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촐레만 털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y값도 잘 보세요. 이게 쭉 있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는 거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도 5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5보다 큰 것부터 시작해서 4보다 작은 것,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니? 수많은 좌표들이 모인 게 함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특히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 세 글자로 정의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x들을 대표하는 숫자들만 모인 것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좌표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이 그래프에서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것들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y값도 잘 보세요. y값도 보시면 마이너스 밑에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두 다 갖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y들의 멤버들도 전부 다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근데 이 y의 멤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y들이 모인 게 공역, x들이 모인 게 정의역이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개념 공부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좌표들이 모인 게 그래프와 도형, 함수가 되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고, 좌표 한 개당 하나의 화살표인 대응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살표를 뭐라고 부른다고? 대응.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5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이 돼서 마이너스 1,5, 2,4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자, 봐봐. 자, 이거 보세요. fx 봐봐. fx 보시면 f 소가로 x 돼 있는 거 맞아요? 이 x가 결국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멤버들을 대입하시게 되면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 나온다. 즉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표기상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5가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좌표로도 보여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병신같이 결과만 외우지 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가 된다. 그게 사실상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좌표 마이너스 1,5를 반드시 지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지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존나 중요한 개념 기억나? 중딩 때.
개 많이 외우잖아. 지나면은 대입하면 만족이고 외우거든, 병신같이.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지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위에 이 점이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좌표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x랑 y를 결국은 여러분들 이 룰에 적합했을 때 좌표가 되기 때문에 지나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지나면은 대입하면 만족, 이건 암기야. 그럼 병신이 인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나면은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지. 결국에는 지난다라는 거는 이 선 위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좌표를 반드시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x랑 y가 대응이 돼서 넣으면 만족합니다 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니? 됐어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집어서 4란 얘기는 얘가 f 2 이코르 4니까 2,4라는 그러한 좌표를 지나는구나 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를 x랑 y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매핑하는 겁니다. 함수는 가로와 세로를 매핑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는 역함수라는 거는 세로와 가로를 매핑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요. 역함수는 얘를 거꾸로 쓰는 거 역함수라고, 얘를 원래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래 함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 함수는 x 성분에서 y로 가기 때문에 가로가 모일 때 높이가 뭐니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로가 모일 때 높이가 뭐니. 이해됐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상으로 표현이 된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늘 지금 되게 심오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함수가 뭐야 물어봤을 때 병신같이 x랑 y가 대응되는 관계 이러시면 안 돼요. 집합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집합 두 개, x랑 y가 나오는데 차원이 특히 두 개일 때는 가로와 세로를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가로를 우리는 x 정의역이라고 약속하는 거고 세로를 우리는 공역 y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너스적으로 집합을 표기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 내가 계속 짓거리고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심오한 내용입니다. 알겠니? 표기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기법은 요 x 안에 정의역의 멤버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나온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 그래서 그림 대충 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그리시고 지난다라는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약간 내신스럽다기보다는 수능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알겠죠? 나중에 고3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위적분 때 조금 훨씬 더 통찰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만 배우시면 안 돼요. 원장님 하신 거예요? 제가요. 오, 왜요? 왜 3일 났어요?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피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거 제일 맛없어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 사줄 때예요.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니들이 경험했을 때. 그래서 네 동생이 라면을 끓였어. 동생이 물어봤어 너네한테. 얘가 동생이 있었어요. 언니 라면 먹을 거야? 물어봤어. 아, 나 안 먹어 이랬어. 근데 라면 딱 끓여놓으니까 냄새가 맛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 한 입이 남았어. 그때 이제 딱 뺏어 먹으면 제일 맛있죠, 그죠? 가장 많이 뺏어 먹는 거죠. 이게 내 돈 주고 처먹을 때랑 남이 사줄 때 맛이 달라요. 훨씬 맛있네. 궁금하다. 여기 혹시 외동 몇 명이야?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외동 몇 명이야? 외동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 그럼 우리 집은 아들 딸이 둘이다. 둘. 둘. 셋도 있어요? 셋. 셋도 꽤 있구나. 혹시 그 이상도 있나요? 넷도 있나요? 없어요. 야. 진짜 셋이면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고 거의 이순신 장군급이 진짜 완전 애국자일 거예요. 진짜 2명 다 애국자들이지. 아니 내가 요즘 한 명도 애국자야. 요즘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그 싱글이신 분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알아요? 싱글세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를 안 낳으니까. 네. 나한테 싱글세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만약 결혼 안 해가 내가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소멸한대. 그러면은 뭐 내 세금 한 5% 정도는 뭐 싱글세 내는 거 나쁘지 않아.
나라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 먹여 살려야죠. 여러분, 똑바로 잘 살아야 돼. 여러분 혹시 뉴스 보나요? 요즘 이제 좀 떠들썩한데 나도 좀 걱정이긴 한데 뭐 그렇게 바라지 않지만 지금 북한이 깔딱깔딱대고 있는 거 알아요? 와 진짜 우크라이나 지금 파병돼가지고 이게 그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3,000명을 파병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사실상 용병이거든. 돈 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은이가 아마 3,000명 보내고 돈을 받았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 3,000명이 당연히 가족이 있겠죠. 이 가족을 이제 볼모로 해서 아마 보냈을 텐데. 근데 얘네가 이제 만약에 살아서 오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전쟁은요. 그 살아온 생존자들 있잖아. 걔네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젊은 그런 군인들의 100명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3,000명이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죠. 3,000명이 다 살아오잖아요. 그럼 30만 명의 그 가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전쟁 나갔는데 얘 총게임 좋아하거든? 너 초면인 사람한테 총 쏠 수 있어? 쉽지 않잖아, 그치? 처음에 발발발발 떨려요. 너는 훈련 가가지고 총 쏘는 거 존나 쉽지? 막 이거 엎드려 쌓여가지고 표정 맞추는 거 이거 어떤 새끼가 못해. 훈련하면 다 맞춰. 다 맞춰요. 근데 실제 사람을 맞춘다 생각하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죽인 사람보다 여러 번 죽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연쇄살인마는 좀 생각보다 많아요. 한 번 죽일 때가 진짜 힘들겠지. 근데 이걸 여러 번 죽이다 보면 죄책감을 안 느끼거든. 근데 이제 생존한테 온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죄책감을 거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걔는 100명의 가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훈련 잘 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이 가가지고 전쟁 나갔어. 언제 총을 쏘냐면 내 아군이 죽은 걸 봤을 때부터 쏘기 시작해요. 신병들은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 군번줄 챙겨가야 돼. 근데 아무도 먼저 못 쏘는 거야. 근데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딱 죽잖아요. 이제는 내가 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달라. 그래서 사실 제일 마음 정말 아픈데 제일 좋은 거는 이분들이 그지? 살아 돌아가지 않는 게 제일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적이니까, 그지? 근데 또 누군가의 또 가족이잖아.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안 돼. 진짜. 이제 우리나라 요즘 많이 어지러워요. 슬퍼. 에휴.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맘마라던가, 그지? 아니면 애기들 보급품이라던가. 근데 이제 무기를 이제 그걸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토 같은 데 쪽에 이제 압박이 좀 들어오나 봐. 무섭죠? 이렇게 되면 전쟁은 안 나겠지. 안 나는데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얘기야. 시발 전쟁 나면요 여러분들 나 이제 수업 못 가르쳐야겠어. 나는 이제 난 가야 돼요. 나는 이제 예비군이기 때문에 난 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함수와 이제 그래프 아까 얘기했던 게 자 아까 여기서 이 모양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된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전쟁 나도요. 여러분 학교는 돌아간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전투기 존나 그게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가 진짜 막 학생들도 많이 죽었잖아. 당연히 이제 학생들을 쏜 건 아니겠지만 어쩌다 미사일 떨어진 게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게 존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요.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랑 교육은요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만약에 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도 무기를 주지. 그걸 이제 학도군이라, 뭐라 하지? 그걸? 무슨 군인데? 학도병이라나? 그러죠. 자, 어쨌든. 자,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함수는요,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그래요. 자, 얘는 이제 똑같은 수로 가는 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하거든, 상수. 자, 그러면요, y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는 y 값이 같다. y 값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강이실로 가시면 돼요. 사강이실. 네, 여기 수많은 x와 수많은 y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존나 작은 값부터 플러스 존나 큰 값이 쭉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다 똑같은 새끼로 가요. 다 똑같은 놈으로 가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constant function,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하필 이 새끼가 만약에 2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자, y는 높이라고 했죠. 높이가 2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높이가 2. 자, 그럼 어떤 모양이 그려질까 생각해 보시면 예상되시나요? 이렇게 됐을 때 높이가 2라는 거는 y가 2라는 거 맞아요, 형님들? y가 2예요. 모든 x에 대해서 0을 집어넣어도 2, 1을 집어넣어도 2, 2를 집어넣어도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2. 그죠? 2분의 3을 집어넣어도 2. 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들어.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표현했죠. fx라고 표현했죠. 따라와. 자, 그러면 이 x가 인풋이었잖아요.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항상 2예요. 맞아요? 이 x에 뭘 집어넣어도 2죠.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시작. x에 뭐를 집어넣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2든 뭘 집어넣어도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상수함수의 표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얘 근데 내가 학교에서 중2 때 이렇게 배웠는데 씨발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새끼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 드디어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fx를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다가 는 y를 붙여요. 자,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y 값이 요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함수는요, 인풋이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이 x가 가로 성분이 되고 이 y가 높이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높이가 요거 같은 경우는 다 2가 되죠. 그 말은 이 y 값을 2로 바꿔도 돼. fx는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y가 이거고 y가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거죠. y는 2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y를 함수로 바라볼 때는 fx로 바꾸셔도 전혀 무방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표기가 뭐냐면 y는 fx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표기입니다. 물론 함수의 이름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뭐 g가 될 수도 있고 h가 될 수도 있고 i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함수 이름에 x를 붙이고 y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결국엔 얘가 함수의 표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값으로 갈 때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부른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졌다가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쉬는 시간 11시 10분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2부는 10분 제시할게요. 범위일 수도 있고 시험 범위였을 수도 있고 그런 파트죠. 근데 사실 시험 범위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역함수부터 시험 범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1 친구는. 근데 역함수를 알려면 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 건데, 자, 봅시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요겁니다. 요겁니다. 하이라이트. 자, 1대1 이제 함수를 한번 가볍게 볼 건데, 자, 1대1 함수는요,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시험친. 자, 운상문의 시험 범위 여기까지였나? 그죠? 자, 어디 보자. 규하기 보자. 야, 1대1 함수 정의가 뭐예요? 이거 외워야 돼. 암기긴 해. 뭐지? 뭐일 수도 있어. 이건 암기라서. 뭐예요? 기억나요? 그 모양만 기억나요? 채원이 혹시 기억나요? 뭐죠? 이미 x가 다를 때 그러면요? 그렇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정의니까 암기야. 내가 암기 존나 싫어하잖아. 근데 수학은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뭐 하라는데 어떡하니, 그지? 정의만 암기하는 거고 성질은 이해하시고 나서 그때 암기하든 말든 그건 니들 자유예요. 알겠죠? 자, 의라는 말이 중요한데, 자, 효재가 한번 얘기해볼까? 너 영어 잘하냐? 야, 이미가 영어로 뭐예요? 랜덤, 뷰티풀. 맞아요. 랜덤은 여러분들 얘가 아무거나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거나. 니들 꼴리는 대로. 그러니까 뭘 잡아두라는 뜻이야. 자, 보시면은 이 x1, x2가요. 소문자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집합을 표현했을 때 대문자로 표현하는데, 맞아요? 요 안에 멤버들을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어떤 주머니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봐봐. 이 x1과 x2는요, 이 왼쪽에 있는 요놈들의 멤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개를 잡으라는 거야. 다른 거를 잡는 건데, 만약에 x1은 여러분들 요거로 잡고 x2를 이걸로 잡아도 되고, x1, x2를 임의이니까 아무렇게나 잡으라는 거예요. 핑크색 요 조합도 되고, 아니면 보라색 요 조합도 가능하고, 아니면 초록색 이 조합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알죠? 아무거나. 그때 fx1과 fx2, 이거 아까 내가 표기했던 거 기억나요? x 자리에 멤버들을 집어넣었죠. 얘는 그러면 함수값 y가 되겠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인풋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맞아요. 근데 임의라는 말 반드시 붙여줘요. 이게 없으면 틀린 정의예요. 어떠한 두 개의 멤버를 잡더라도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 자, 임의를 왜 붙였는지 내가 설명 한번 해줄게요. 자, 이거 존나 중요해요. 자, 만약에 형네들이 요렇게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x1과 x2를 1, 2로 잡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분명히 정의형 멤버가 다르죠. 근데 함수값도 다르게 나타나죠.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만약에 x1과 x2를 1, 3으로 잡아도 문제가 안 생겨요. 4와 5로 가기 때문에. 맞니? 근데 만약에 2, 3으로 잡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똑같이 5로 가게 됩니다. 됐니? 그럼 어떤 거를 잡더라도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임의란 말을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직관적으로 1대1을 우리가 축구에서도 1대1 마크할 때 그 1대1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당 하나씩 매핑이 되는 걸 1대1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의 이제 그냥 편한 풀이가 되겠고, 진짜 수학적 정의는 요거예요. 알겠죠? 보시면은 2와 3은 1대1 마킹이 아니고 다구라는 걸 맞아요? 약간 음바페를 두 명이서 막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애초에 아닌 겁니다. 근데 정의적으로는 확실하게 요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한 친구가 다른 데를 쏴줘야 되겠죠? 아무 데나 여러분들이 3을, 얘는 3이 만약에 1로 갔어. 얘는 그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의 외우셔야 돼요.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됐어요?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단 랜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요, 상황실 하면 천사쌤 계실 테니까 자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형님들 이거 외우지 말고, 자, x축, y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갖고 와볼게요. 요런 친구가 있다라 쳐봐요. 자, 얘는 그럼 1대1 함수니? 라고 묻는다라면 1대1 함수가 맞아요. 자,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닐 때, 아까 요 케이스 기억나요? 요렇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 들어봐. F2도 5고, 맞아요? F3도 5가 되는 거 맞아요? 그 말은 2,5, 3,5가 된다는 얘기는 2와 3이 똑같은 높이 5를 쏜다라는 거죠. 맞아요? 1대1 함수가 안 되려면 반드시 두 놈의 같은 높이를 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같은 높이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높이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똑같은 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 잘 보세요. 이 1차 함수에서는 똑같은 높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든 높이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같은 높이를 가는 점이 2개 이상 발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 얘들아?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있어. 얘가 1대1 함수냐? 라고 묻는다라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같은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요? 몇 개씩 있을까요? 2개씩 항상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만약에 같은 높이를 보시게 돼. 이게 만약에 높이가 3이라 쳐봐. 그러면 요 값을 집어넣은 거랑 이 값을 집어넣은 게 높이가 같은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이게 5야. 그 말은 여기 좌표가 1,3이 되는 거고, 맞니?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5,3이 되는 거 맞아요? 같은 높이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또 병신대로 외우거든. 아, 1대1 함수 구별법, x축이랑 평행형을 그었을 때 똑같은 게 2개가 생기면 안 돼. 요렇게 외우거든.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봐봐. x축이랑 평행하게 요렇게 긋게 되면은, 만약에 교점이 1개가 아니고 2개가 생기면 얘는 똑같은 높이를 2개 갖게 하는 x값이 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요걸 또 요렇게 보실 수도 있어야 돼. 자, 우리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 공부 제대로 했으니까. 자, 봐봐. 만약에 2차 함수가 여기서 꼭지점이 여기가 2,2고 요렇게 볼록한 놈이 있다고 쳐봅시다. 따라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요렇게 이거 똑같은 거 하지 말자. 2,3이라 한번 해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는 도대체 그래프가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x랑 y가 있는데 자, 이거 이해 한번 해보자. 자, x랑 y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fx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높이의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3이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이 3보다 낮은 높이는 아예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맞니? 자, 그러면 얘는요, 맞는 친구가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x들은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모자 쓰시고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럼 봐봐. 2,3에 간다라는 거는 어딘가 2가 있을 거야. 맞아? 그 2가 여기로 가는 거 맞습니까? 얘가 2,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2,3은요, 유일해요. 높이가 3이 되는 거는 이 점밖에 유일해요. 그죠? 근데 나머지 높이들은요, 항상 몇 쌍씩 생길까요? 2쌍씩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2보다 살짝 작은 값이 똑같은, 잘 보세요. 3을 기준으로, 자, 3을 기준으로 이 높이가 요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얘가.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잘 보세요. 3보다 좀 높은 게 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4가 있다고 쳐봐. 4가 있게 되면은 2보다 살짝 작은 값과 2보다 살짝 큰 값이 똑같이 4를 바라보고 요렇게 쏘게 돼요. 맞아요? 만약에 5가 있다고 쳐봐요. 이 5라는 값도 결국에는 요 값과 요 값이, 즉 2보다 또 작은 어떤 값이 있겠죠. 어떤 작은 값과 큰 값이 대칭으로 똑같이 이렇게 5를 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높이가 똑같은 게 있다를 요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소스 딱 얹어주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 외워주시고요. 이건 외워야 돼. 요거 하나 암기야.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거 가능하시도록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에 반해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높이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y값이 한마디로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됐죠? y값이 똑같은 게 있으면은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체크해 보라고 만약에 이상하게 가르치면은 그렇게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알겠니? x축이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암기시키는 다른 표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계속 y는 높이고 x는 가로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진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따가 방정식, 부등식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요거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는 이따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거 가볼게요. 1대1 대응은 잠깐 나중에 내가 역함수 배울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오늘 하이라이트인 방부등식이랑 연립 방부등식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수학상에서 이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함수의 해석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아마 기존 반의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수학상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눈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 하기 전에 일단 일반 방정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 방정식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잘 보세요. 함수는 뭐였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y 값이 도대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나오느냐, 얘가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 fx 자리에 1차식이 오면 1차 함수, 2차식이 오면 2차 함수, 지수함수가 오면 지수함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근데 도대체 일반 방정식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얘예요. y 자리에 0을 붙이면 돼요. 자, 그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fx는 0.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얘가 의미가 뭐지? 높이가 0으로 바뀐 거 맞아요?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x를 넣어야, 자, 어떤 x를 넣어야 y가 0이 되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x에 뭘 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요거 가지고 한번 내가 그림을, 좌표를 찍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 1, 0일 때 0, 그죠?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이런 감성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어떤 x를 넣어야 y가 0이 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y가 0이 되는 거는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즉 무슨 얘기야? 쌤, 얘는요 f라는 함수에 0을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는 우리가 0,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높이가 0이 될 때, 자, 잘 들어, 높이가 얘거든, y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x들, 얘가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뭐 집어넣을 때 0 나오죠? 0 집어넣을 때 0 나오는 거 맞아요? 그 놈의 값, 집어넣는 값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얘가 0이죠. 즉 0이 방정식의 해예요. x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y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개수만큼 근의 개수를 갖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걸 이어줬으면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 함수로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1차 함수는 직선이죠. 직선은 잘 보세요. 항상 x축이랑 교점이 한 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이해돼요? 만약에 잘 봐봐. 이거 외우지 말고 직선이 길게 양수가 되면 이지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교점의 x축이랑 무조건 한 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한 개가 생겨요. 맞아요. 1차식은 1차 함수잖아. 1차식은 무조건 한 개가 생겨요. 왜? 기울기가 음수라 하더라도 무조건 교점이 생겨요. 따라와. 아, 뭔 소리야?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근이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한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점이, 잘 보세요. 뭘 집어넣어야 0이 될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2,0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핑크색은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그때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근은 뭐가 되죠? x는 2. 보라색은 x는 2가 근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무슨 수예요? 자연수긴 하지만 실수인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죠. 얘도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죠. 그러면 이 1과 2는 실수인 근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실수인 근의 약자로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와요. 내가 0이 되게끔 하는 집어넣는 값이 실수잖아요. 왜? 얘가 실수축이니까. 그래서 실수인 근이 되는 거예요. 1과 2입니다. 이것도 병신같이 외우는 애들은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근이 된다는 걸 그냥 외웠겠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넣는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결국에는 x축 위에 있는 어떤 값이 될 텐데 x축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인 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1차 함수가 왜 무조건 실근 한 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실근 한 개예요. 왜? 실수인
근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1차 함수는 허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해됐니? 자, 계속 언급할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내가 안타깝고 너무 졸립니다. 괜찮아. 오늘 공부 기특한데 계속 졸면은 수업 시간이 방해되기 때문에 괜찮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쉬세요. 집에 가서. 왜냐면 졸린 거에 장사가 없거든. 괜찮습니다. 저쪽 가서 빈방에서 자습하시거나 집에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이제 너 화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계속 조는 걸 보게 되면 내가 강의를 못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졸린 게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졸린 건 안타까워서 그래요. 졸리면 자야지. 집에 가서 편히 자요.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함수 y가 0이 되는 거는 높이가 0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0이니까 어떤 x를 집어야 높이가 0이 되냐를 물어보니까 0에 가는 거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0으로 가게끔 하는 얘네들이 만약에 실수가 되면 얘는 우리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지? 1차 함수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교점이 x축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요. 아마 이렇게 설명 들은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고등학교 1학기 내용이랑 2학기 내용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지? 자, 다음.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 중2 친구들 중에서 2차 함수 안 배운 친구들은 저런 게 생겼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봐봐.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느껴봐.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볼까? 요렇게 됐다고 쳐봐.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1이라고 여기를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볼게요. 따라와. 자, 그러면 이 좌표는 높이가 0이 되니까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그지? 여기가 몇 콤마면? 4,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요 그림에서는 내가 만약에 다시 지워서 표현하게 되면 얘가 어떤 감성이 되는 거냐면 y값 잘 봐볼까? 만약에 여기 y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요거 가운데니까 얘의 평균 2분의 5, 그래서 뭐 여기가 높이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이 y값은요 마이너스 2보다 낮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놈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친구들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높이가 다 큰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1이랑 4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높이인 0에 대해서 얘가 요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응이 될 때는 1,0과 4,0이 이렇게 대응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자, 그러면 그 외의 값들은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은 것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딸랑 0이 되는 거는 두 개의 포인트죠. 1과 4만 갖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얘가 실수축 위에 있네요. 그러면은 1, 4도 실수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두 실근 1과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요. 1과 4가 1 집어넣었을 때랑 4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X축이든 Y축이든 모두 다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될까요? 물어보는 거는 실근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이제 이거 이해됐으면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자, 한번 도전해보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붕 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될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높이가 0이 되는 게 이 초록색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두 다 높이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높이가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죠. 어디서 존재하지 않죠?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2차 함수의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실수인 근이 한 개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허근이 되는 거예요. 실근이 아니면 허근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허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왔니? 그래서 허근은 아직 허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고1 애들은 배웠을 테니까 허근은 결국에 실근이 X축과에 만나는 개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 안 만나게 되면 실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미분 가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가 만약에. 자, 그러면 얘는요. 이 fx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0이 될까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죠? 방정식이 되겠죠? 자, 0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x축이랑 안 만나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4차 방정식에 근이 4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4개가 다 뭘까? 다 허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허근만 4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실근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다 배우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방정식은 자, 정리하세요. y 값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근입니다. 만약에 실수인 새끼가 0을 만들게 되면 실근이 되는 거고 허수인 새끼가 0을 만들게 되면 허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실수라는 건 결국에는 축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 위에 있는 점들과 만나게 되면 실근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렸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지 않아서 높이가 0이 되는 새끼가 없어. 그 말은 0이 되게끔 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정말 중요한 개념 했어요. 저 이거 이해됐으면 여러분들 고등상을 잘 하신 겁니다. 알겠죠? 이게 고등상의 개념입니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졸리면 뒤에 일어나는 식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X축과 Y축 모두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계속 강조했던 게 이유예요. 알겠죠? 절대 외우면 안 돼요. 방정식의 해가 X축끼와의 교점의 X좌표다. 그걸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부등식도 껌이에요. 자, 이거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필기할 게 없을 거예요. 이게 이해돼서 이제 연립방정식 부등식 그냥 껌이에요. 바로 됩니다. 자, 이제는 필기 없이 그냥 쭉 스토리텔링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반 부등식 갈게요. 자, 일반 부등식은 아까 y는 fx에서 이 높이가 0이 될 때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그죠? 그 방정식을 깨버리게 되면은 등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등호를 붙여 등식이라잖아요. 등식을 깬 안일 부자의 등식이 되면 부등식. 즉, 물고기 대가리가 오게 되면 얘가 부등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y 값인 건 동일하거든요. 얘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클까 작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0이 되는 익젝트한 포인트가 되고 지금은 0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밑에보다 있니? 위에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방정식이었고 요건 부등식이라 했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방정식부터 배워, 부등식부터 배워요? 당연히 방정식부터 배워요. 1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1차 부등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2차 부등식을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상 때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우고 아직 3차 부등식이나 4차 부등식 안 배웠죠. 그건 나중에 미적분을 가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 부등식이 나중에 배워요. 왜냐면 부등식을 해결하려면 그 같아지는 포인트인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형냐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아까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요런 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됐니? 자, 얘를 내가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 부등식을 풀고 싶어. 해석이 도대체 여기다 x를 뭘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냐. 야, 얘들아, 높이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y값을 얘기해요, x값을 얘기해요? y값을 얘기해요. y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y가 0이 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아니에요?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보다 작으니까 도대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밑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좌표들 얘네들이 다 밑에 있는 거 맞아요? 요 새끼들이 전부 다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결국 밑에 있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x값을 넣었을 때 높이가 작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 괜찮니 얘들아?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요걸로 바꿔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니? 높이가 크니라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높이가 큰 게 맞아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전부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럼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쌤, 1보다는 왼쪽. 내가 얘기했죠. 이거 다 실수를 했잖아. 대소 판별이 가능한 게 실수잖아요. 1보다 작은 거 맞아요. 왼쪽이니까 1보다 작아야 돼요. 맞아요. 얘는요. 대소 판별 가능하죠. 실수니까 4보다 커야 돼요. 뷰티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봐봐. 1보다 작은 새끼들도 다 되고요. 그죠? 4보다 큰 새끼들도 다 되죠. 그럼 말이 AND로 이루어져야 돼요? OR로 이루어져야 돼요? OR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왼쪽도 답이고 오른쪽도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해됐니? 자, 결론. 부등식은요. 방정식을 기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1과 4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유일하게 두 개가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0보다 큰 새끼는 우리가 양수라고 부르고 0보다 작은 새끼는 음수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초록색은 1보다 작을 때랑 4보다 클 때인 거 맞아요? 보시면 1과 4가 방정식의 해가 되면서 기준이 돼요. 맞니? 얘보다 작은 새끼, 얘보다 큰 새끼 맞아요?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요걸 집어넣어서 높이가 양수니까 0보다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셔야 돼요. 뷰티풀. 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수들은 전부 다 이쪽과 이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해됐니? 큰 거와 작은 거는 1보다 큰 거, 작은 거와 4보다 큰 건 전부 다 양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y값이 양수니까. 이해돼? 자, 그래. 만약에 1과 4 사이야. 1과 4 사이라는 얘기 모두 다 음수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1과 4 사이. 여기네요, 여기. 여긴 전부 다 밑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살짝 있죠. 양수는요, 우주 끝까지 가도 돼요. 즉, 여기가 어디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이어집니다. 근데 음수는 어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냐면, 여기 이 최소값, 여기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겠죠. 이 최소값을 내가 만약 높이를 별딱지라고 한다면 절대 얘는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못 가고 별딱지까지만 갈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게 바로 부등식이에요. 됐죠?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신 상태에서 음수랑 양수가 구분되는 게 방정식 0을 되는 걸 기준으로 나뉘어진다를 느껴보시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 설명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지? 좋아요. 좀만 힘내. 다 끝났어 이제. 이제 연립반에서 끝났어요. 요거를 집합이랑 그래프가 왔다 갔다 보이는 연습이 잘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해석하는 문제를 풀 때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 상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아 집합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집합이 만약 나오게 되면 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이게 막 왔다 갔다가 진짜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요. 거의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가 같이 보여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이 보이셔야 돼요. 그럼 왼쪽 X주번이랑 오른쪽 Y주번이 모두 다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허수는 여기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실수 스토리예요. 내가 언급하는 거는 이제 실수를 안 가질 때 허근이 된다 그거밖에 없었잖아. 그지? 모두 다 실수에서만 일어나는 스토리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수의 정의가 중요한 거고. 그죠? 요거는 이제 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유튜브 가서 좀 퍼스하고 볼게요. 좀 일찍 끝내면 좋으니까. 자, 오늘의 라스트. 드디어 연립 방부등식으로 갑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면 진짜 게임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아까 방정식을 이해하면은 부등식이 됐듯이 연립 방정식을 이해하시면 연립 부등식이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 일단 내가 오늘 잡아주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고 연립 부등식은 한번 집에 가서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립 부등식 가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요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아까 함수 하나하나 봤을 때는 y는 fx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연립 방정식은 뭐냐면 함수 두 친구가 등장을 해요. 물론 이름은 니들 멋대로. 이해됐니? 이 함수 두 친구를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시게 되면 얘가 바로 연립 방정식의 의미가 돼요. 따라왔니?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겁니다. 자, 얘도 높이 맞아요? 맞아. 얘도 높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x랑 x가 같죠? 도대체 어떤 같은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똑같니? 다시 어떤 같은 x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높이가 똑같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f가 요거고 요게 만약에 g라는 함수로 약속해 볼게요. 그럼 얘도 가로가 있겠고 세로가 있겠고 맞아요? 얘도 가로가 있겠고 얘도 세로가 이렇게 있겠죠. 됐어요? 자, 만약에 공교롭게도 얘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2가 된대. 얘도 만약에 공교롭게 1을 집어넣었는데 2가 된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아야 되죠. 높이가 2로 같네요. 자, 그 말은 뭐죠? 1을 집어넣어서 높이가 같죠. 그러면 얘의 같게 만드는 범인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같은 x를 넣어야 y가 같니니까 높이가 같니 이렇게 썼다는 거 맞아요? 그럼 그림상으로 똑같은 x를 집어넣을 때 높이가 같은 걸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들 x랑 y를 연결하면 좌표가 된다라고 했죠. 이게 뭐죠? 1,2예요. 맞니? 얘도 마찬가지야. 좌표를 표현하면 뭐예요? 1,2예요. 무슨 말일까? F랑 G를 여러분들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은 교점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1,2에서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이해했으면 끝난 건데 만약에 F가 이런 게 있다가 쳐봐. G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쳐봐. 이해돼? 그러면 높이가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거는 요 그래프는 유일하게 얘와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별딱지의 값에 대해서 높이를 보시게 되면 얘의 높이는 이만큼이고 맞아요? 얘의 높이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달라요. 즉, 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높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맞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2라는 감성이 되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같은 x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라는 점에서 교점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은 해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우리가 고등상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요렇게 교점 자체인 1,2를 긋느라 여기 얘기하시도 되겠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합니다. 왜? 방정식도 어떤 x를 집어넣어 높이가 0이 되니 였잖아요. 얘는 어떤 똑같은 x를 집어넣어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기 때문에 똑같은 x가 1이죠. 이 새끼를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립방정식이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을 1,2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능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좌표보다는 그 좌표의 무슨 좌표? x좌표를 보통 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1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돌발 퀴즈. 자, 잘 들어. 실근의 개수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자, 미안해. 시간에서 이거 잘못되겠어요? 자, 실근의 개수를 서로 다른 걸 봐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끝났어. 개수는 잘 들어. 이게 존나 중요해. 수능에 이제 4점짜리 풀 때 요거를 앞으로 맨날 쓰게 될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자, 잘 이해하세요. 여기 뭐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아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슬슬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걸 이해한 친구들은 이제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1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1차식은 직선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통상적으로는 한 개가 나와요. 왜냐? F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G 그래프가 만약에 뭐가 되더라도 무조건 교점은 이렇게 한 개가 생기게 되겠죠. 연립방정식의 근은 통상적으로 한 개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두 새끼가 평행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안 생기죠. 어떤 x를 쳐 집어넣더라도 높이가 같아지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그러한 실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실근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만약에 얘가 공교롭게도 같아 불어. 그럼 뭘 집어넣어도 높이가 어떻게 되니? 다 같죠. 그럼 답이 몇 개예요? 졸라 많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자, 또 이해해봐. 만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능에서 2차와 1차를 했어. 그럼 곡선과 직선의 만남이죠. 곡선과 직선이 만났어. 교점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높이가 같아지게끔 하는 그러한 x가 몇 개 나와? 서로 다른 게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어떤 x를 똑같이 집어서 높이가 같냐를 물어봤는데 그런 새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실수 중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실근이 없죠. 그럼 무슨 근이 되는 거야? 허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얘들아?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나중에 고2 때 가면 미분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 3차원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똑같은 게 생기냐죠? 몇 개 생겨요? 한 개? 두 개? 세 개 되는 거 맞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게 교점의 개수랑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3차식이면 근이 3개 나와야 되겠죠? 얘는 그럼 허근이 있을까 없을까? 허근이 없는 거예요. 왜? 차수만큼 근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3차식이면 근이 3개죠? 근데 3개가 모두 다 실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모두 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오늘 공부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럼 만약에 G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3차식이니까 근이 3개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근이 몇 개 나와요? 교점이 1개죠. 교점이 1개라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 1개. 그러면은 3개 중에 1개가 실근이네요. 두 새끼는 뭐예요? 허근. 그래서 1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린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은 y는 fx와 y는 gx를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내 높이가 같니 물어보시게 되면
좌표로 표현했을 때 결국에는 똑같은 점인 교점이 되게 돼요. 이해됐어요? 얘가 교점이에요. 교점. 왜? 두 점이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점. 이해됐어요? 교점이 되게끔 하는 x가 근이라고 했죠. 근데 그 근이 만약에 실수가 되면 실근이 되는 거고, 그 근이 만약에 허수가 되면 허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니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해서 여러분 수학상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강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당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약한 게 절대값 약하죠? 함수의 절대값이 섞이게 되면 문제가 이제 킬러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절대값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상하 공부 다 하시고 나서 절대값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니? 오늘은 여기까지고 절대값을 니들이 공부해,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